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과 김제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 갈등이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김제시의회가 전라북도의 새만금 특별지자체 추진을 규탄하자 군산시의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신항과 동서 이축 도로 구간을 특별 위기 대응 지역으로 선언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지급하는 근로청년수당 대상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익산시가 올해 지급 자격을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해 모두 1,400명의 청년 근로자들이 월 30만 원씩 지급받게 됐습니다. 군산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정식 개장했습니다. 600여 제곱미터 부지에 20억 원이 투입돼 직매장과 카페 등이 마련됐습니다. 로컬푸드 이용객이 작년에만 75만 명에 이르고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이 5곳까지 늘게 돼 농산물 순환 경제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과 김제 정치권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김제시의회가 전라북도가 제시한 새만금 특별지자체 추진을 자치권 침해라고 규탄하고 나서자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신항과 동서 이축도로 구간을 특별 위기 대응 지역으로 선언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신항과 동서 이축 도로 구간을 특별 위기 대응 지역으로 자체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군산 시민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군산시의회의 이런 결정은 최근 김제시의회가 새만금 신항과 동서 이축 도로 구간의 김제시 관할을 주장하며 전라북도가 제시한 새만금 특별지자체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 군산시의회는 오늘부로 군산 새만금 신항망 동서 이축 도로 구간을 특별 위기 대응 지역으로 선언하고 모든 군산 시민이 결집하여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현재 김제시의회는 전라북도가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추진하면서 새만금 신항과 동서 이축 도로 구간의 관할 결정을 보류하자고 권유한 것은 자치권 농단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자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 군산시의회는 한방과 도로는 기반시설일 뿐 관할권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김제시의회가 벌써부터 무모한 소유권 도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이 같은 도발 행위로 인해 오히려 새만금 내부 개발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산시의회는 전라북도가 제안한 새만금 특별지자체 추진에 찬성한다고 밝히고 김제에서 선 관할권 인정 주장을 멈춘다면 상생과 통합을 위한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북도 분열을 조장하는 선 관할권 인정, 김제로의 소유권 주장을 멈추고 지역의 백년대기를 위해 상생과 통합의 대화에 적극 나서라! 새만금 행정관할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군산과 김제. 전라북도가 협업 중심의 새만금 특별지자체 추진을 중재 카드로 꺼냈지만 충분한 효과는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내년 1월 18일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라북도가 행정구역 등 명칭 교체 작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관공서 간판과 안내표지, 웹사이트 명칭과 주소지 정보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반면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등은 교체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의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설명회가 오늘 익산 모현시립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설명회는 전북 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또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주소정보, 지방세 등의 행정업무 시스템 정비 등을 안내했습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 13일에 예정돼 있는 4개 특별자치시도 협약식에 앞서서 열렸습니다. 익산시가 전라북도의 완공 현업축사 매입비 추가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허전 부시장은 오늘 도청을 찾아 완공 현업축사 매입을 올해 마무리 짓기 위해선
부족한 매입비가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완공 현업축사 매입비는 정부로부터 182억 원이 수립됐지만 감정가 상승으로 12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내 어린이집 유아급식과 간식비가 증액 지원됩니다.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도내 어린이집 유아급식과 간식비를 기존 2,500원에서 1,000원을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급식과 간식비 격차가 있어 형평성 논란을 낳았습니다. 익산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지급하는 근로청년수당. 익산시가 올해 지급 요건을 대폭 확대하면서 모두 1,400명의 청년들이 지원받게 됐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근로청년수당. 소득이 낮은 중소기업 청년들이 매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다이로운 포인트로 1,0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이전엔 중소기업 근속기간 1년, 270만 원 미만 월급을 받는 청년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이 너무 낮아 대상자가 적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중소기업에 한정하다 보니까 중견기업에 갓 입사한 소득 수준이 되는 청년들이 확대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시는 월급 311만 원 이하, 근속기간 6개월인 청년으로 청년수당 지원 자격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 같은 기준 확대로 기존 900명이던 수혜자는 올해 500명이 추가되면서 1,400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신규 대상자들은 이번 달 근로청년수당을 처음 지급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근로청년수당 지원으로 더 좋은 조건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익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근로청년수당.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익산 친환경쌀이 수도권 학교 급식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공급량이 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서울시 노원구 학교 급식에 다시 선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2년간 서울 노원구 93개 학교에 600여 톤의 친환경 쌀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은평구와 성북구 등 수도권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익산 친환경 쌀이 2,200여 톤까지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새아베스틸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기업 봐주기라며 비판했습니다. 새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자 4명이 숨졌고 감동에 나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법 위반 569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아베스틸은 위반 사항 개선에 나섰습니다. 올해 1분기 도내 건설공사 계약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내 현장을 둔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2조 8천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천억 원, 20%나 감소했습니다. 또 도내에 본사를 둔 건설공사 계약액은 1조 7천억 원으로 10.5%가 줄었습니다. 군산시 산북 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의 침수 예방 사업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군산시는 총 사업비 496억 원을 들여 5.8km의 관로를 정비하고 10,000톤을 수용할 수 있는 빗물 유수지와 펌프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산시는 산북동의 도시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침수 대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군산의 청년 농업인들이 재배한 아열대 작물과 보리 수제 맥주 등이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2023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청년 후계 농업인과 귀농 청년인들은 바나나, 구아바 등 야열대 작물과 보리를 재배해 가공한 수제 맥주 등을 예비 귀농인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시는 청년 인구 유치를 위해 수도권 농업 관련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귀농 체험학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오늘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축제 활성화 포럼을 열었습니다. 대학 교수와 전문가, 축제 추진 관계자, 청년 서포터즈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축제 추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문화관광축제의 비전과 미래를 발표했습니다. 또 전문가 6명이 군산축제 자원화, 활성화 전략, 군산축제 프로그램 발전 방안, 군산축제 공간 구상 전략 등을 토론했습니다. 군산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600여 제곱미터 부지에 20억 원이 투입돼 직매장과 카페 등이 마련됐습니다. 로컬푸드 이용객이 작년에만 75만 명에 달한 가운데 군산 지역 직매장이 5곳까지 늘게 되면서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지역 내 농산물 순환 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새롭게 문을 연 군산 로컬푸드 복합센터입니다. 국비 등 2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633제곱미터 부지에 농산물 직매장과 카페가 마련됐습니다. 이곳은 군산시 출연기관인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맡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이로써 군산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은 동군산 농협과 옥산 농협 등까지 모두 5곳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군산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개장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5개소가 운영되며 군산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다른 직매장과 운영 방식이 차별화됩니다.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 직매장은 소속 조합원 중심으로 입점이 이루어지는 반면 군산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군산 지역 전체 농가가 입점 대상입니다. 현재 입점을 마친 농가는 480곳, 출하를 희망하는 신규 농가는 군산시에서 주관하는 출하자 교육을 이수하고 직매장과 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특히 로컬푸드의 생명인 신선도와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출하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군산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로컬푸드 독립매장으로서 우리 지역의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판매로 지역 생산, 먹거리 유통 소비처가 확보되어 지역 농업인들의 농가 소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지난해 기준 군산 로컬푸드 직매장의 전체 이용객은 75만 명, 매출액은 9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이 5곳으로 늘어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차를,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는 지역 내 순환 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내일부터 만나이가 적용됩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공문서 등에 표시되는 연령은 만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취학과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청소년 담배 주류 구매에는 만나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만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자신의 출생 연도를 빼면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살을 더 빼면 됩니다. 상습적으로 먹튀를 일삼은 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관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수사관 A씨는 지난 6월 19일부터 25일 전주시 중화산동 인근 식당에서 3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 상당의 밥과 술을 무전 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식값을 내지 않은 손님이 추태를 부리고 손님의 소지품에 돈이 없다는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번 무전 취식을 해 범칙금을 내는 등 수차례 통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내 산사태 취약 지역이 2,0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국회의원이 산림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산사태 취약 지역은 2,311곳이나 됩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994건, 복구비로 72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전북 참여연대가 오늘 논평을 통해 김광수 전라북도 정무수석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바가 있어 죄가 더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수석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오늘 자립준비 청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실시합니다.
자립준비 청년 지원 사업은 2023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시군 자원봉사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관내 보육원, 그룹홈, 쉼터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상식 교육 등이 오는 9월까지 모두 5차례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5월 31일 마음모아 봉사단과 자립준비 청년들이 첫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광수 전북도 정무수석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27일 입장문에서 공인으로서 도민들과 도정에 누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국립의정원 문제 등 도정 현안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전북 발전에 일조하고 싶었지만 이 시점에서 접는 게 옳을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지난 26일 0시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 현직 경찰관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27일 음주운전 혐의로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4일 오후 9시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 단속 중 A 경위를 적발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도내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올해 3번째입니다. 남원의 춘향골 복숭아가 홍콩에 수출됐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복숭아는 춘향골 농협과 남원 원예농협에서 생산한 조생종의 그린 황도 품종으로 높은 당도가 특징입니다. 1톤을 시작으로 8월까지 모두 60여 톤, 5억 원어치가 수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조아갑니다. 익산시의 1시민 1학기 프로젝트 발표회가 오늘 솜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발표회에는 26개 팀, 164명이 참가해 5개월 동안 갈고 닦은 연주 실력을 뽐냈습니다. 1시민 1학기 프로젝트는 배우고 싶은 악기를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강사를 파견해주고 악기 기증까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이 사업은 2022년 처음 시작돼 내후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군산대 해양실습선 세에림호가 출항했습니다. 세에림호는 일본 도쿄와 하코다테를 거쳐 군산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며 30일간 4,815km를 항해하게 됩니다. 이번 항해에는 해양산업운송과학 기술학부 학생 등 62명이 승선했습니다. 한편 세에림호는 원양 승선 실습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산대학교가 전북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과 연계 교육을 진행합니다. 전북도는 22일부터 기업인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역형 사회적 경제기업 양성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매주 목요일에 3시간씩 약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은 사회적 경제의 기본 개념과 사업 아이템 발굴, 현장 실습, 사업계획서 작성법입니다. 한편 혁신타운은 지역자원과 협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군산 금강포럼이 출범을 알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군산 금강포럼은 곽오열 우석대 ESG 국가정책연구소장을 회장으로 15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습니다. 포럼은 깨끗한 강과 바다를 만들기 위한 수중 정화 활동과 전문가 세미나 등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는 7월 1일 오후 6시 30분에 군산 대하면 대하교회에서 김경일 교수 초청 특강이 열립니다. 이번 특강은 행복한 삶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모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의 집을 찾아 청소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생활 쓰레기를 수거한 뒤 대청소와 방역소독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0도에서 출발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